왜냐하면 저도 30대 때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직장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로 저도 정신병원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그만큼 막 외롭고 고독하고 막 불안하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최대한 힘을 드리고 싶고 위로가 되고 싶고 나아가서는 솔루션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보니까 32세시고 공무원 4년차, 일이 너무 어렵고 너무 많고 진급체에다가 너무 힘들고, 자, 매너리즘에 빠지셨다. 급여도 그렇게 시원찮을 거예요. 그리고 민원 존나 많죠. 일이 나한테 지금 딱 몰릴 때예요. 일이 나한테 몰린다. 4년 차면은요, 일을 굉장히 그냥 착착착 쳐낼 시기가 왔거든요. 물이 올랐다는 거야. 3년, 4년 차 때. 그러니까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는 또 치이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딱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너리즘도 온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맞나? 이 돈 받고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공무원 됐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오는 거야, 지금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공무원은 투잡이 안 돼. 겸직이 불가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밥통인데 급여가 너무 작고, 과거 때는 공무원이 괜찮았어요. 요즘에는 공무원이 대우가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뒷돈도 많이 받고 뭐 허가 업종 내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투명해졌고, 저도 이제 공무원들하고 이제 뭐 허가 이제 사업자 할 때 허가 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사이다하고 음료수 좀 드시라고 음료수 좀 내밀었더만 그것도 안 먹더라고. 요즘 굉장히 그런 것도 윤리의식이 보는 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민원 상대하다가 그냥 하루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무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렇다고 해서 야근 수당이 많이 나오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적으로 내가 진짜 만족감을 느끼고 그렇지도 않아. 공무원 인식이 완전히 그냥 욕바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내가 이걸 지금 계속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근데 참 이게 제가 만약에 진짜 공무원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적어도 1, 2년, 빠르면 진짜 1년, 늦으면 2, 3년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28세부터 했다면은, 그래도 공부를 한 2, 3년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또 그만두기가 그 매몰 비용, 그 비용이 아까운 거야. 그 준비했던 기간 동안 돈 썼죠, 시간 썼죠,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쉽게 그만두기도 그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시점. 그걸 터닝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뛰어가지고 하와이까지 가는데 태평양 반을 지났어. 그러면은 그 터닝 포인트가 지난 거예요. 근데 공무원 4년 차면 과연 그 터닝 포인트가 지났느냐? 그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 터닝 포인트가 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근데 시설 관리가 좋아서 오는 건 아니에요. 이걸 진짜 하겠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면 와도 되는데, 시설 관리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설 관리라고 하는 직종과 업무를 이 바벨 전략으로 활용해가지고 안정적 근로소득으로만 하고 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자신감도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이걸 추천드리지만, 시설 관리가 파이널 골이다? 그러면 제가 별로 추천을 안 합니다. 현재 기계설비산업기사 있고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있으시고 기계시설 유지관리 경력 1년 있으시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뭐 초급 이것만 가지고 지금 공무원을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공무원을 하면서 차명으로 내 이름으로는 겸직이 안 되니까 뭐 부모님, 어머니나 동생이나 이렇게 개업해가지고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는 쪽이죠. 겸업을 해야 돼요. 겸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공무원 그만둬도 돼. 공무원 그만두고 쪽으로, 왜냐하면 공무원을 하면서 이걸 시간적 여유가 안 되거든요.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아파트 관리 과장 하게 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단점이 뭐냐? 아침 9시에 딱 출근해가지고 6시 딱 되면 딱 집에 가요.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럼 그 남는 시간에 내 개인 사업자를 하면서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면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내가 뭐 투잡 이런 걸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시설 관리만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아쉽긴 해요. 공무원은 또 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 가스라이팅인 거야. 그 연금이라는
그 미끼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공무원을 퇴직 못하게 묶어두는 입값 같은 거예요. 낚시를 할 때 어부의 입값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현혹돼가지고 그거를 치지 못하는 거야. 군인도 그렇거든요. 군연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족쇄가 되는 거 사실은. 근데 32세면은 진짜 고민 많을 때예요. 저도 제가 마지막 회사를 이제 뭐 이직을 많이 하면서 30세 중반 3년 4년 이때 매너리즘 한번 오고 5년 6년 또 10년 이런 매너리즘이 오는 주기가 있어요. 그때 극복을 뭐 방법은 두 가지죠.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 다니는 거.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근데 보편적으로 계속 다니거든요. 억지로.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그랬어. 근데 저는 그런 매너리즘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 과감하게 그만뒀어요. 자, 혁신은 잘 들어보세요. 혁신은 새로운 시도에서 오는 게 아니다. 과거와의 작별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삶에 혁신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놔야 혁신을 시작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손에 공무원이라는 걸 잡고 있어.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이해하거든요. 저도 그랬어. 내가 이 회사 어떻게 들어왔는데. 근데 다른 회사를 가려면 일단 놔야 돼 그걸. 아깝지만 그래야 다른 걸 잡을 수가 있거든. 내 손이 지금 뭐 다른 공무원으로 그리고 공무원으로 또 다른 걸로 연금이라는 그런 어떤 달콤한 유혹 같은 걸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사실 다른 걸 잡을 opportunity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혁신은 새로운 시도에서 오는 게 아니다. 과거와의 작별에서 시작된다. 근데 과거와의 작별을 하려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버려? 어떻게 해서 내가 공무원에 들어왔는데 그걸 버리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일단 남이. 근데 제가 이제 또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지나간 얘기지만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할 때 그 친구도 굉장히 재능이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명품 시계 수리를 약간 취미 비슷하게 했는데 그걸 배우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 스위스로 유학을 갔어. 단기 유학을. 그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나가. 나름대로 편하게 그렇게 돈 많이 주고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둘 용기가 있어요. 그 용기가 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건 때로한 모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남들이 봤을 때 야 주변에서 절대 그만두지 말아라고 다 말리거든요. 야 그거 절대 그만두면 안 돼. 근데 안 그만두면은 혁신은 없어. 혁신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근데 그만두게 되면은 혁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발배 전략도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무모함을 강요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줄 하나 메고 번지 점프하라. 저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항상 안전빵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바벨 전략의 핵심이잖아요. 자, 왼손에는 내 안전빵, 안정적 근로소득. 자, 그리고 오른손에는 하이 리스크, 업사이드 리스크가 높은 쪽의 일을 이 양쪽의 일을 양립시키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 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내가 왼쪽 거를 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이 아파트 갔다가 저 아파트 싫으면 그냥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쪽 바벨 무게를 양립시켜야 된다는 거야. 한 가지만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잖아. 공무원이든 일반 회사원이든 그렇게 하면은 내 선택의 폭이 좁아져. 내가 거기에만 목매고 있어야 되잖아. 거기에만 종돼야 되는 거잖아. 왜? 소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니들 구석이 돈 나올 수 있는 구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낚싯대를 여러 가지 던지는 거예요. 낚싯대를 4개 5개씩 가능하면. 그러니까 물론 쉽지 않아.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잠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잠을 줄이고 정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적어도 내 인생의 한 구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 인생의 한 구간을.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고민을 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또 매몰 비용이야.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바로 답은 바로 나와. 5분이면 답은 나와요. 그리고 그 결정하고 실행에 ом기는 게 더 중요하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더 솔루션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고민은 짧게 하고 결정은 신속하게. 그리고 결정은 신속하게. 액션은 빠르게, 민첩하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만두시면 안 돼요. 준비를 해놓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으세요. 근데 저 같아도 참 그렇게 고민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성격이다. 만약에 저였어요. 나는 바로 그만둡니다. 왜냐면요. 저도 첫 직장 6년을 다녔는데 그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가 내가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생각을 딱 하고 고민을 그렇게 오래 안 했어. 딱 한 일주일 바로 사표 바로 딱 던졌어.
내가 26살에 처음 입사해. 그때 딱 32살이었네. 딱 지금 우리 또 짱구님 나이였네요. 내가 32살 때 딱 그만뒀다니까. 6년 다닌 회사를.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주변에서 막 말리지. 다다음 달에 보너스 1,000만 원 주는데 1,000만 원 나온다. 이거 받고 그만둬라. 아,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그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진짜 6년 다녔어. 이 영업직을 외국인 따까리 영업을 6년을 했다고. 거제도에서 울산에도 있었고. 근데 고민을 굉장히 짧게 했어. 나는 일주일도 고민 안 했어. 딱 스트레스 받아. 이거 아니다. 난 엔지니어 하겠다. 바로 사표 딱 던지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도서관 가가지고 전기기사 공부했어요. 자격증도 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충분히 선임이 가능하시니까 일단은 그래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일단 초급 일단은 확보해 놓으셨잖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안정적 근로소득은 일단 확보가 돼 있어요. 자격증만 있는 것만으로도.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내가 만약에 그거 돈 1,000만 원 더 받겠다고 거기 눌러 있었어.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요? 엔지니어가 될 수 있었을까? 전기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을까?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내 스스로를 몰아넣지 않는 이상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극한의 상황으로 내 스스로를 벼랑 끝, 절벽 끝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나는 떨어지면 바로 뒤지니까. 전기기사 안 따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엔지니어 못 되니까. 전기 엔지니어 못 되니까. 다음 잡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또 영업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오느냐? 배고픔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짱구님을 무작정 그만두라? 그런 말 못 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내 거를 무기를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칼을 허리 뒤춤에 숨기세요. 그리고 그 칼을 절대 보이면 안 돼. 나중에 그 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칼을 남한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내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 무기를. 내가 진짜 급한 상황에 꺼내서 무라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허리춤에 숨겨놔야 됩니다. 그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나중에 뭐 제가 직접적으로 명쾌한 솔루션을 드릴 수 없어요. 결국은 솔루션은 본인 스스로 찾아 나가는 거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고 저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고 성격이 약간 우유부단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공무원 이런 경직된 구조에 몸담고 있으면 어떤 성향이 약간 우유부단하게 가는 경향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이제 제 학습된 어떤 의견이에요. 저는 약간 극단적인 선택이었죠. 어릴 때 32세 나도 32세 때였어. 6년 다닌 회사를 그만둔 때가 제가 26살 때부터 대학 졸업하고 26살 때부터 첫 취업을 해가지고 32세까지 일을 하고 했으니까 난 좀 극단적이었거든.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성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처우가 개선돼야 돼요. 그건 맞아요. 사실 구조가 좀 잘못됐어. 처우가 대한민국 군인 그리고 공무원 소방 공무원, 그 다음에 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제가 이력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력서 저한테 보내줘 보세요. 할 거 빼고 다 할 거 다 해서 합격하는 이력서를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이력서 첨삭 전문 아닙니까 제가 합격시킨 뭐 이력서 뭐 합격시킨 사람만 한 몇백 명 됩니다 지금. 이력서 첨삭 요청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개인정보를 뭐 방송에 이렇게 뭐 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인정보는 오로지 여러분들 딱 취업을 도와드리기 위한 이력서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지